미국에 사주지 않는 채권들을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로 사며 충당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72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75로 상승하였습니다. 우라늄 부족, 미국도 러시아에서 구입하는 핵연료, 원자력 발전 원가에서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우라늄 광석을 정련하여 함유량을 70에서 90%로 올린 우라늄 전광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답니다. 핵연료인 농축 우라늄의 경우 미국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 수요의 12%를, 유럽연합은 17%를 러시아에서 수입 중이며 미 하원이 지난달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물량을 공급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러시아 우라늄 기업 테넥스와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의 약 33%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러시아 테넥스 한 곳에서 공급받는 양이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3년치 우라늄을 확보했고 추가로 3년치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적인 러시아의 의존도는 앞으로도 걱정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은 원자력 발전소 107기가 폐쇄된 반면 신설 원전은 100기에 그쳤고 이 기간 동안 원전 48기가 중국에 지어진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원전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작년 말 기준 가동 중인 원전 431기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건립 여부를 확정하고 후속 인허가와 금융 조달 등을 진행하는 곳이 15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차세대 원전의 연료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또한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고 글로벌 우라늄 전광의 43%가량을 공급하는 카자흐스탄의 국영기업 카자톤프롬이 황산 등 원료가 부족하고 신규 광산 건설이 지연돼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프랑스 등 유럽에 우라늄을 공급해온 서아프리카의 니제르는 작년 7월 군사 쿠데타 이후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우라늄 공급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절단된 신경, 감기만 하면 1분 만에 이어주는 패치 개발. 사고로 신체 일부가 절단되면 바늘로 직접 잘린 신경을 꿰매야 하는 게 기존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 1마이크로미터 굵기의 얇은 실을 이용하는데 숙련된 미세수술 전문의도 한 가닥을 봉합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릴 만큼 정교하고 까다로운 과정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국내 연구진이 절단된 신경에 밴드처럼 감기만 하면 잘린 부분을 이어주는 패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세겹으로 쌓은 고분자의 가장 안쪽에 천연 성분의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신경에 닿으면 수분과 반응에 강한 접착력이 나타나도록 한 것인데 패치는 신경이 회복된 뒤 잘게 부서지는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돼 있어 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패치를 절단된 쥐의 신경에 붙인 결과 바느질로 봉합할 때 10분 정도 걸리던 부위가 1분 만에 단단히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팀은 신경뿐 아니라 혈관이나 힘줄 등에도 해당 패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3. 포탄 생산량, 미국과 유럽을 합해도 러시아의 30%.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생산하는 물량의 3배를 웃돈다고 미국 CNN이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12시간 2교대 근무로 포탄 공장을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 중이며 이란은 지난해 30만 발, 북한은 수백만 발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포탄은 155mm 포탄이며 미국 요청으로 한국은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해 약 33만 발 이상씩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이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어쩌면 병참기지화라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4. 국내 첫 법률 AI, 부동산, 폭행 등 물었더니 기대 이상. 최근 법무법인 대리가주가 선보인 법률 AI 챗봇 AI 대리가주가 내놓은 답변은 기대 이상이었다 합니다. 폭행 관련 법적 질문 답변은 물론 이어하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며 사례까지 설명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민사, 행정 부분인 부동산 문제 등도 구분해 답변을 하며 다방면의 질문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상황 설명 속 질문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답을 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5. 애플 M 시리즈 칩 보안 취약점, 맥 사용자들의 가상화폐 개인 키 위협. 비트코인 뉴스닷컴에 따르면 애플의 M 시리즈 칩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는데 해당 결함이 본질적으로 칩 자체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설계와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한 수정으로는 불가능하다 밝혔습니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타사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필요하지만 이는 M1과 M1을 포함한 초기 M 시리즈 칩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찾은 애플의 하드웨어 보안 인프라의 근본적인 약점은 해커들이 메모리 액세스 패턴을 가로채고 암호화 앱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 키를 무단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답니다. 6. 아이폰 중국에 바이두 AI봇 탑재 논의.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등 자사기기에 중국 바이두의 AI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등은 대표적인 AI 모델임에도 아직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삼성전자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하면서도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AI 기술을 탑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첫 6주 동안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24% 줄어드는 등 애플은 중국 화웨이의 거센 도전에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싱가포르 모두가 집을 살 수 있는 이유.
싱가포르의 전체 면적 중 90%가 국유지입니다. 싱가포르의 집은 임대주택 개념으로 무조건 2명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평생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99년간 빌리는 개념이지만 월세도 내지 않고 소유 혹은 상속도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월급의 37%가 연금으로 들어가는데 연금 계좌로 임대주택을 충분히 살 수 있어 결혼 후 집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고 자가 점유율은 88.9%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국은 경제의 성장을 위해 부동산의 투자화로 이어져 오며 저런 방식은 힘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에 사주지 않는 채권들을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로 사며 충당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이들의 국채 트레이드 점유율은 총 거래량의 70%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